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가 지고 싶은 만큼, 내 능력만큼 많이 지으면 좋은데, 이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밀도 계획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하고, 과밀하게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약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는 규제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땅이 100평이고 용적률을 100%까지만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지상 부분의 연면적 얼마일까요? 100평의 땅에 100%. 100평. 네, 100평의 땅에 지상의 100%까지만 지라고 하면 건물의 면적은 100평입니다. 용적률이 200%로 2배가 늘면 연면적은 200평. 300%면 300평. 아까 330%니까 330%. 용적률은 수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너무 양보를 하시겠다고 주변에 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용적률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상한선까지 받아야 된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반대급 부족을 따라오는 게 뭘까요? 네, 건물의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건립할 수 있는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아까 900세대의 아파트 소유자가 계시고, 물론 다주택자, 다물권자가 계시겠지만 아파트 900분, 그 다음에 상가 소유자 계시죠. 이분들이 모여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하나씩 먼저 가져가시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낮아지죠. 용적률의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건립하는 세대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낮춰줄 수 있는 원리, 이게 재건축 사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세대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 하세요. 특히 우리 우성아파트는 기존 세대수가 숫자가 작지 않습니다. 900세대, 상가 소유자까지 합치면 조금 더 늘어날 텐데, 기존에 바로 밑에 있는 자이 브리에르, 저희들이 설계한 거거든요. 그 아파트는 예전에 몇 층짜리였죠? 5층짜리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15층. 층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용적률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소유자 수가 많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옛날에 주공식 11단지와 같은 사업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도시에는 이 5층짜리 저층 단지들은 다 소멸이 됐습니다. 거의. 다 재건축해서 바꿨잖아요. 8, 9단지도 바꿨고 71단지 바꿨고, 조금 멀리 가면 4단지도 바뀌어요. 7단지 바뀌어요. 그 이후에 중층단지들인 12, 13, 하안주공단지들이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재건축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 세대수와 용적률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땅이 100제곱미터고요. 건물을 50제곱미터짜리가 하나를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까 용적률 원리상 이러면 용적률이 50%예요. 50%. 그렇죠? 100제곱미터에 건물은 50%. 근데 이게 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 숫자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두 개로 나눠볼까요? 두 개로 나누면 똑같은 땅에 건물을 25제곱미터로 두 개로 쪼개죠. 얘도 용적률은 50%입니다. 면적이 똑같으니까. 50제곱미터짜리 한 세대를 25제곱미터짜리 두 세대로 바꾼 것뿐. 좀 더 나눠볼까요? 4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8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4개의 예시가 용적률이 다 똑같습니다. 50%. 그런데 세대수는 한 세대와 8세대, 8배 차이가 나죠.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돼서 본격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조합에서는 반드시 질문을 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평형대를 여쭤볼 거고요. 왜 여쭤보냐면 주인입니다. 사업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8개를 지을지 2개를 지을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 330%의 같은 땅에 8개를 줄 수도 있고 하나를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대수는 최종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설명드릴 이 예측 세대수가 이게 마음에 안 드셔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노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 다 넘어갔고요.
조금 멋이면 또 앞쪽에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는 그 화면 TV가 앞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숫자를 좀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대안을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용적률은 다 똑같습니다. 330, 330, 330. 근데 세대수가 1075, 1266, 1284. 이렇게 각각의 안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원하시면 1500개 이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소형 평형으로 좀 작은 걸 많이 집어넣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900세대의 어떤 분포, 면적이 있죠. 평형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30평대도 있고 20평대도 있고,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세대를 한번 계획을 해보면 24평짜리 한 325개, 30평짜리 300개, 34평짜리 한 450개 이렇게 구성을 해봤더니 1075개 이 정도가 나온다. 세대수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숫자가 너무 작아 보여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좀 작은 걸 집어넣고요. 24평짜리를 많이 넣었더니 1266개로 약 200개 정도가 늘어난다. 이거를 조금 더 비율을 조정해보면 한 1200, 1300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결정을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적률 330%까지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건데 대부분 이 상한 용적률, 중점 용적률을 적용을 하면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부천 이런 데도 있죠. 여기서 사업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330%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일반 분양할 분양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임대 아파트가 필수로 따라오는데 이건 광명시에다 좀 감사편을 하나 전달해서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임대 아파트는 없습니다. 330%의 용적률을 다 여러분들과 일반 분양자가 가지고 있는 분양 대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저희도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공급 안 하는 내용으로 330%의 용적률을 받아본 사례는 저도 없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략적인 배치 계획입니다.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도 9개 동, 신축도 9개 동. 근데 어떻게 세대수가 늘어나냐? 층수가 올라가죠. 이렇게 쭉. 그래서 최대 현재 계획을 하면 한 45층 정도 건립이 가능해 보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자이 브리에르가 앞으로 어떤 우리의 평가 비교 택배가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최대가 40층이거든요. 거기보다 5배 층 정도는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면서 사실 재건축의 효과가 있지 않고 입지는 너무 잘 아시죠? 옆에 안양천이 있고요. 봄에 너무 이쁘죠? 벚꽃 피고 조금 걸어가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척동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초중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학생권.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철산역까지 걸어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환승되죠, 환승. 돈 더 안 드니까 충분히 철산역의 어떤 생활권 다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뉴타운의 재개발, 그다음에 기존 주공단지들의 재건축을 통해서 웬만한 택지들도 많은 이렇게 신도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층수는 현재 15층에서 한 30개 층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적률도 207%에서 330%로 약 122% 정도 상승시킬 수 있고 세대수는 한 360개 정도 상승시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이거 아닌가요? 주차. 근데 저도 가끔 단지 내에 사적으로 오는 거 아니라 업무로 가끔 들어가 보면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이렇게 미셔야 되니까 돌멩이들이 이렇게 갖다 놨던데 밀고 절로 치워야 되는데 그냥 놓고 쓰니까 차이가 덜컹거리고 다 알거든요. 뭐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을 하시면 요 자이 브리에르 가서 보셨다시피 다 지하가 넓고요. 지상은 공원처럼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차 사이즈, 주차 구획, 우리 파킹하는 그 사이즈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더 넓어졌습니다. 2.3m로, 2.5m로. 그래서
지금 주차장 대수도 모자라지만 옆에 차랑 바짝 붙어서 차 새로 사면 고민 많이 있어. 행여나 찍힐까봐. 그런 고민도 앞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앞으로 입주하실 단위 세대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작은 평형인 것 같습니다. 21평짜리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사이트의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근데 복도식 아파트 맞죠? 복도식 아파트의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단점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지나가다가 들여다봐요. 의도치 않겠죠. 본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열려 있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옆집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데 굳이 내 사생활 공간까지 이렇게 개방할 필요는 없다. 복도식 아파트의 치명적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발코니가 복도 쪽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확장을 할 수도 없고 공간이 작다, 뭐 이런 단점. 기존의 21평짜리 전용 면적 54제곱미터를 갖고 계십니다. 이건 분양 면적이고요. 전용이 54면 한 16평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면 분양 24평, 전용 59제곱미터, 18평짜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관문이 여기가 계단식이라고 부르죠. 들어가서 작은 방 2개, 거실, 안방을 다 남쪽에 두는 포베이 구조의 한상형으로 바꿀 수 있고, 뒤쪽에 주방, 식당, 그다음에 안방에 달린 공간, 드레스룸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복도식의 아까 단점 중에 하나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 공간. 여기는 원래 발코니입니다. 그리고 전면 쪽에 여기 공간. 이것도 발코니죠. 대한민국은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발코니는 원래 확장을 하면 안 됐거든요, 옛날에. 면적이 안 잡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저도 그렇지만 길을 쓰고 확장을 합니다. 그럼 법으로 그냥 확장하게 냅두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막아요. 약간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가 잠재적인 범죄죠. 무단 증축입니다. 이거 건축법 위반 행위거든요. 이렇게 세고랑은 안 차지만 잘못하면 벌금 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에서 봤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법을 완화시켜주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해 주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분양을 받으시면 이 안쪽만 돈을 냅니다, 세금. 그리고 발코니는 결국은 확장을 해서 전용 공간으로 쓰지만 세금을 안 내는 이런 구조를 바뀌었고, 24평짜리를 발코니 확장하면 한 6평 정도가 확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당초에 그냥 21평짜리를 쓰셨던 그 공간 대비해서 지금의 그 34평짜리인가에 갖고 계시는 아파트에 있는 그 공간의 전용 공간과 같아집니다. 이게 지금 개건축을 하는 주 목적 중 하나입니다. 네, 다음 사이즈 28평, 전용 76평도 이렇게 있는데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일한 평형대로 움직이시고, 그리고 기존의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25.7평 같은 타입도 이렇게 생긴 계단이 생기긴 합니다만 이런 걸 투베이라고 부르죠. 투베이. 해가 드는 남쪽에 안방과 거실만 있고 나머지 방 2개는 어디로 갔냐면 북쪽에 가 있습니다. 북쪽은 해가 안 들어오고 영구음영해져서 좀 춥고, 이런 단점을 지금 아파트들은 뒤에 있는 방을 다 앞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 남쪽에 해가 드는 공간 쪽으로 끄집어 오고, 뒤에 있는 주방 식당은 그냥 둡니다. 주방 식당에 해 들어오면 부패가 일어나서 10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도 주방은 북쪽에 돌아 이렇게 돼요. 이게 요즘 추세고요. 전용 84.9제곱미터 25.7평 분양 34평의 아파트를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 8평 정도가 늘어납니다. 옛날 아파트를 치면 한 45평형과 전용 면적이 같아질 겁니다. 이런 것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84제곱미터 31평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걸로 가도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24평으로 줄여서 가셔도 되는데, 줄여서 가면 면적이 줄어들어서 우리 집이 너무 작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 지금 31평 갖고 계시는 분이 24평을 분양받아도 전용 면적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발코니 확장입니다. 첫 번째. 이런 집도 좀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가보면 주방 옆에 이게 식탁이 있잖아요. 식탁을 놓는데 사실 집에서 밥들도 잘 안 드시지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창문이 거의 없죠. 주방 쪽에 요만한 쪽창 하나 있고 이제 거실 쪽에 큰 창이 있지만 사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요즘 이렇게도 만듭니다. 6인용 테이블, 우리 여자분들의 로망이잖아요. 6인용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밖에 이렇게 주방 하셔도 되는 이런 구조도 만듭니다. 특히 여기 KBS 구성이 유리한 거는 옆에 안양천이라는 영구 중앙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단지. 좀 조합원들이시니까 일반 분양자들을 대비해서 좀 더 위층을 먼저 분양을 받아서 선점하시면 안양천에 예를 들어서 무슨 한 50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들어올 리는 없으니까 영구 조망권을 확보하실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것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파룸이라는 거 요즘 분양 모델하우스가 많이 됐는데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기술적으로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방으로 써도 되고 서재로 써도 되고 이런 것들 다목적으로 방을 활용할 수 있다 해서 34평의 방을 최대 4개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배치도를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본 조감도를 하나 그려본 거고요. 제가 보기에 KBS 우성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양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아니면 더 좋게 지셔서 좀 단지를 바꿔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단지 내는 이미 제일 가까이 있는 불의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보다도 앞으로는 더 발전을 하려고 굳이 안양천 좀 바깥에 걸어가기 귀찮으시면 단지 내 돌아다니셔도 아주 좋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 특히 아이들 많이 키우죠. 여기 학생도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